입장하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2018년 이제 12월도 이제 2018년도 다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죠? 우리 그 옛날에 그 1998년, 99년 이래 됐을 때 2000년 밀레니엄 세대가 된다고,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막 그러면서 또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막 휴거라 해가지고 막 뭐 재산도 다 팔고 뭐 해가지고 막 그거 간다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맞으면 그런 1900 이런 데서 2000년이 되니까 막 그랬죠. 거기에서 벌써 2019년이죠, 내년에. 2020년, 근 2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사실은. 진짜
진짜 세월 잘 갑니다. 올해도 이제 2018년도에 21일 정진을 12번을 한 거거든요. 12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1일 정진을 합시다 이러면 정말로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보면, 그냥 점 하나를 딱 찍고 해보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면 2018년만 해도 12번을 했거든요. 12번을 하면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축적이 돼요. 그리고 느낌도 오고. 근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은 진짜 잘 안 해요. 처음부터 잘 안 해요. 그거 하는데 벌써 1년, 2년이 걸려버려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하라고 하면 그 시작하는 시간이 참 짧더라고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아무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 없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가 시작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그 세상살이를 하면서 밥 먹고 또 일하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돈 벌고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키우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뭐 아프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다 아무도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는 건데 남들하고 다 똑같이 살아요. 사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살지만 한 가지 따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요. 뭐 이 공부한다고 별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사는 가운데서 한 가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일과 굴리기예요. 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겉으로 표가 안 나요.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의 표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세 해 가고 하면은 점점 변화가 돼서 자기 인생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자기가 바뀌면 주위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정말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우리 뭐 2018년을 잘 마무리합시다. 나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변하는 도리죠. 세월이 가고 하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무리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를 잘 굴려서 또 한 해 가고 한 달 가고 하루 가고 이렇게 해서 변하는 도리를 하루하루 잘 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자, 제2차 새말기 천일 결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 새말기 천일 결사 1000일 동안엔 100일 이렇게 입제를 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꼭 지켜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이요. 다짐을 해서 정말로 내가 매일 예불 드리겠다. 매일 감사노트 매일 한 개씩 세면 1000개를 쓰게 돼요. 1000개를 1000개 한꺼번에 쓰라면 못 씁니다. 근데 1000개를 쓰게 되거든요. 1000개만 쓰는 게 아니라 1000일 동안 매일 쓰게 되면 어떤 날은 2개도 쓰고 3개도 쓰고 하다가 보면 한 1500개 내지 1600개를 쓰게 돼요. 이 감사노트요. 그러면은 사람이 안 달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자기가 투자는 안 하고 자꾸만 결과치만 바라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나 자기의 그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리라 저러리라 뭐 이럴까 저럴까 그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자기의 그 명확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19
2019년도를 바라보고 2018년도는 이제 21일 정진. 오늘 다 회항하셨지요? 네. 예. 정말로 고마워요. 회항하셨죠 하니까 울산 도반님들이 예 그러시는 거 뭐 다 회항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21일 잘 지내신 겁니까? 매일매일만 잘 지내면 뭐 한 해도 잘 지내고 평생을 잘 지내는 거지. 자, 오늘 지금 할 때가요. 114쪽? 114쪽이? 114?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응? 114쪽. 예. 내가 화요일하고 착각을 했네요. 114쪽에, 그럼 이 뜻을 굴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거 할 차례죠? 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까지요. 그래서 이게 전부, 자, 뜻이다. 뜻, 뭐, 가는 듯, 오는 듯, 또 뭐, 밥을 짓는 듯, 시장에 가는 듯,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듯, 전부 뜻이다. 산 듯, 죽는 듯, 우리가 뭐 21일 정진하는 듯, 이렇게 전부 뜻이라는 겁니다. 뜻하는 말을 들으면, 탁 생각나는 게 혹시 있나요? 뜻하다. 가는 듯, 오는 듯, 뭐 사는 듯, 죽는 듯, 이렇게 뜻하다 할 때. 뜻하다. 응? ing다. 뜻하다. ing다. 임순자 보살님이 한 말씀 하실 것 같으면 금방. 임순자 보살님은 어때요? 뜻이라는 것은 변화가 우리가 다음업이 없다는 것인데 그 뜻은 뜻하다. 네, 뜻하다. 그거를 조금 알 것 같은데 표현하기는 뜻하다. 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뜻하다. 변하는 거는 뭐예요? 변하는 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죠. 그래서 뜻한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뜻하다는 거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변하는 거. 뜻하다. 예? 뜻하다 하면 살기가 진짜가 아니고 살기다. 여기, 1654님이 뜻하다 하면은 사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옳은 게 아니다. 옳은 게 아니다. 사입이다. 이러시네. 뜻하다. 그 말은 환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그래서, 그 옛날에 로또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로또 100억에 당첨이 돼서 꿈에. 그러면은, 100억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하면은, 안 찾으러 가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당첨된 듯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당첨된 게 아니거든요. 꿈속에서. 당첨된 듯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듯하다, 이거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보고 듣고 말하고 화내고 뭐 욕심내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전부 가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 가짜를 굴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가짜를 굴리는 것이 무엇이냐, 요것이 바로 본래 우리의 본래 성품이다. 그걸 진짜라고 하는데, 진짜는 못 찾아낸단 말이죠. 윤경수 보살님 왜 못 찾아내죠? 모습이 없어서 못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윤화거사님 진짜를 드러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뜻을 굴리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리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뭐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모습이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습이 없으니까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못 찾아내는데, 그럼 못 찾아낸다고 딱 이렇게 항복하려고 여기 공부하러 온 거 아니죠. 모습 없는 것을 드러내려고 여기 공부하러 온 거죠. 그럼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야 되죠? 한영희 보살님? 모습 있는 것을 말이 꼬인데. 말 꼬일 게 뭐가 있어? 모습 있는 것을 드러내서 모습 있는 것을 가짜를 알듯 이래가지고. 자, 우리 항상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한 사람한테도 늘 적용되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제일 기초거든요.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바로 잡고 가려면 제일 처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용기와 공성이 있으라. 연기와 공성이라면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더 쉽게, 자기한테도 좀 쉽게, 자기도 잘 알게, 말하는 사람이 잘 알 수 있게.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지금 가짜로 볼 줄 알고 진짜는 모습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진짜를 진짜로 알기에는 좀 먼 당신이지. 가짜를 가짜로 안다 이거는 싹 자신이 있는데. 그렇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와 가짜를. 제가 법문을 한 1700번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처음부터 여태까지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그치? 유튜브에 보면 맨날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법계가, 매일매일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 아들이 가만히 옆에 있다가, 일신명 선원장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네. 그런데 7살짜리가. 똑같은 말 하지요. 맨날 똑같은 말 하지요. 왜요? 그런데 본인 보고 대답을 하라면 잘 떠오르지를 않아.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이까짓 거 자꾸 진도 나가면 뭐 하겠나요? 자, 전체 아우트라인을 잡아보자고요. 우리가 나의 본래의 성품자리를 되밟히려고 해. 또는 깨달으려고 해. 또는 나의 본래 면목을 정말로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헛살고 싶지를 않아.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려고 여기 오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 백봉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은 인지가 발달이 돼서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돼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인공기관이나 생체기관을 이식할 수가 있어서 이 몸뚱이가 자체 성품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는 잘 안 될지 모르나 설명을 자꾸만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로는 뭐냐면은 요새 이제 그 우주선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니까요. 지구가 우주선에서 찍었단 말이지. 공중에서. 찍으니까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거든요.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땅이 가도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는 있어요. 여기 선원도 지금 2층이고 거기도 몇 층이죠? 2층이지요. 옛날 같으면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죠? 벽이 있어서 발을 디딜 수 있어서 있기는 있지만 공중에 다 떠 있는 거예요. 우리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구가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정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금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그게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서 허공에 대해서 인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 임순자 보살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 그 설도반 중에 금요일 나오시는 그 장혜원 보살님이 어느 날 이제 자꾸 제가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좌선을 하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갑자기 좌선을 하고 있는 자기가 공중에 동 떠 있더라는 거죠. 진짜 내가 공중에 떠 있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길을 가도 공중에 동동 떠 있고, 누워도 공중에 동동 떠 있고, 말을 해도 공중에 동동 떠 있고, 공중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동동 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 바탕공식에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무엇을 해도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지지 허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가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고 일체의 많은 이제 그 행성들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하거든요. 그걸 이제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허공 중에 허공을 생각할 수 있고 내 몸이 허공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그 불교에서는 우리의 봄바탕자리를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하지요.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모습이 없는 시작과 끝이 없는 그걸 허공에 이제 비유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허공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래서 자꾸 허공 스크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는 늘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상대를 보는 나거든요. 상대를 보는 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뭐가 돼 있다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나는 뭘로 돼 있다고요? 예? 관객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영희보살님을 보면 내가 한영희보살님을 보는 관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죠? 몸뚱이 나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는 그 바탕자리로 돌아가면 보기는 봐. 그런데 뭘 보지요? 허공 스크린 속에 나와 한영희보살님을 동시에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구가 허공에 둥둥 떠 있어서 허공을 생각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계기가 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옛날 어른들 같으면 완전히 대오견성을 해야 알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자꾸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옛날 한 300년 전 어른 같으면 궤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자. 의심은 이제 그만 놓고 거기서 출발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의 본성자리, 일체의 모든 모습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툴 수 있는 그 허공과 같은 자리, 그 자리를 뭐라고 하죠? 진짜라고 해요. 근데 그 허공 중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라고 하지요? 가짜라고 해요. 이것을 처음에 딱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성과 상대성은 요건 진짜고 요거는 가짜야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이 말구가 너희들 그 공부를 10년은 앞당겨 줄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성품짜리.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바탕짜리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가짜, 이 가짜를 잘 굴리는 것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 가짜가. 그 진짜고 가짜가 절대성과 상대성이 따로 이렇게 딱 우리는 워낙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둘로 본다는 겁니다. 둘로. 늘 상대로 봐요. 왜? 바탕자리를 본 적이 없거든. 늘 모습만 보거든. 그 모습은 무조건 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자가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탕자리에 있다면 내가 바탕자리를 확연히 깨쳐서 알고 있다면 여기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뭘로 본다? 바탕의 작용으로 보지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하고
그 보이는 거하고 둘러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왜? 허공 스크린에 있는 똑같은 배우잖아요. 캐릭터만 다르잖아요. 캐릭터만. 그래서 뭐 주연급도 있고 조연급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주연이 조연이 없으면 빛이 나나요? 주연 자기 혼자 나와서 영화 다 그거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조연이라고 하면 꼭 사람만 조연이 아니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일체의 모든 자연 환경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조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만 딸랑 나와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연이.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절대성과 상대성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된다. 근데 상대성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절대성에서 나왔어. 그래서 요거는 가짜야, 가짜. 그래서 시공간이 들러붙고 말마디가 들러붙고 낫다 죽었다는 생멸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요걸 가짜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지요? 여기 절대성의 작용이니까 본 성품은 절대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했죠? 윤하거사님,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는 변하는 것이 없고 뭐 시공간도 네, 되고 하는 그런 진짜에서 작용이 되는 것이 가짜.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 진짜는 잘 몰라. 왜 변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변하는 것을 딱 붙잡고 요 변하는 것이 나온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이번에 등광보살님 조별로 하시잖아요. 지금 하는데 이제 모습 공식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걸 할 건데 제일 처음에 그 모습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거든. 모습이 뭐니? 뭐를 모습이라고 하느냐? 낫다 죽었다는 거. 낫다 죽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낫다 죽었다는 것이 전부 모습이라. 그 모습은 눈으로 보는 것도 모습이 있고 귀로 듣는 소리도 모습이고 이런 감촉도 모습이고 맛도 모습이고 말도 모습이고 그렇죠? 말이 지금 이따가 없어지죠? 그러면 낫다 죽었다는 거죠. 목소리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컨디션이 좋으면 목소리가 낭낭하고 깨끗하게 나오는데 감기 걸리면 어떻게 나와요? 막 소리가 안 나와요. 막 허스키가 돼버려요. 그냥 목소리가 성품이 없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깨끗하게 나올 때도 있고 인연과 조건으로 쉬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말이 안 나와. 이게 인연과 조건이 되게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변하는 것을 알려면 우선 모습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탁 걷어잡을래? 이것이 모습 공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맨날 얘기해도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조를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무용보살님하고 등광보살님이 조장인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또 딴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실 거라고요. 그 이제 등광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모습을 만약에 이게 지금 필통인데 필통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필통을 안 보거든.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필통만 생각하거든. 저기 10 선배님, 네. 우리 옛날에 이런 필통 없었죠? 네. 이런 필통 없었죠? 옛날에 왜 그 양철로 만든 따그락따그락 하면서 있는 그런 필통,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뛰면 따그락따그락 소리 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필통을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요거를 안 봐. 천으로 만든 필통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안 보고 자꾸 자기 관념으로 자꾸 모습 공식을 하거든. 그렇게 하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강보살님은 낚시로 탁 해서 하나씩 탁탁 걷어 잡는다라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무형보살님은 뜰채로 착 해서 걷어 올립니다. 뜰채 있잖아요. 물 쭉 빠지고, 그 어디고, 저기 목욕탕 가면 요새 그런 거 합니까? 옛날에 우리 왜 목욕탕 가면은 하도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오고 하니까 때가 둥둥 떴다? 목욕탕에. 그지요? 그러면 한 번씩 그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뜰채로 싹 뜨면 때는 싹 다 걸러지고. 그 기억납니까? 요새 아들 같으면 더럽다고 난릴걸? 근데 우리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갔거든요. 집에서 샤워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과연 모습이 무엇인지, 이 모습이 어떻게 생긴 것이 모습인지, 이 모습을 어떻게 걷어잡을 것인지, 변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을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시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그러면은 가짜가 진짜를 이걸 드러내려면, 가짜는 진짜에서 왔는데 이 진짜를 나타내려면, 진짜는 깨달음이잖아요. 우리의 저기 본래 성품짜리인데, 본래 성품짜리를 너무너무 찾고 싶어 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사람들이 자꾸 요것만 찾으러 가지요? 찾아지겠습니까? 안 찾아집니다. 왜 안 찾아집니까? 모습이 없는데 뭔 수로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모습이 있는 이 변하는 것, 가짜인 것, 듯한 것, 요것을 걷어잡고,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자꾸만 공부를 하다가 보면 흙탕물이 가라앉고 하면은 뭐가 나타난다? 이게 절대성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절대성자리가 드러나야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절대성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는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지를 않아. 왜? 이 모습이 맨날 분별 속에서 모습이거든. 상대 속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바탕자리에서의 작용으로서 이게 모습이 아니라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은 공보 윤곽과 바탕을 잡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만이다, 나라고 하면 그만이다 하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냐면, 자기는 몸뚱이 난데 몸뚱이 나고 온갖 분별을 다 하고 맨날 변하는 모습에 들어앉아서 온갖 시비분별을 다 하면서 입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되는 줄 알아. 아니죠. 한영희 보살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한영희 보살님이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누가 하는 거냐고. 되게 어렵지? 자기 지금 하는 대로 해봐봐. 그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입처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어디서 들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요. 내 입장에, 나는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게 한 영이라는 내가 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요? 그렇게 말하면 수월할 걸, 머리를 자꾸 짱구를 돌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해도 나는 지금 한 영이라는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고 또 내가 있다.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정말 그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이 그때는 뭐가 되냐면 변하는 것이 돼버려. 왜? 내가 만약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것을 다른 일 한다고 잊어버렸어. 그럼 이거 없어져 버려.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뭐예요? 모습이에요, 모습.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인 듯 한 것이 돼야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내가 없어야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모습 공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습 공식을 오늘 금요일이죠. 화요일 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이제 물어봤어요.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 공식을 얼마나 하면 우리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젊은 석철훈 씨가 딱 대답을 하는데 탁 정확하게 그 모습을 탁 붙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석철훈 씨 이제 그 모습을 탁 붙잡네 이랬더니 예 이제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제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1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습을 탁 붙잡으려면은 얼마나 돼야 되는 거 그랬더니 석철훈 씨는 적어도 1년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뒤에 또 다른 분한테 물으니까 3년이요. 또 그런 분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때 그래서 화요일 날 되게 반가웠어요. 그 얘기 다른 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로 그거를 안 잡거든. 그 모습 자체를 이렇게 탁 붙잡지를 않거든요. 맨날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실제로 안 봐, 이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은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지요. 딱 보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그때 모습 공식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그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공부가 되냐고 또 자꾸 머리로 하다가 보니 실제로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고 지루하고 이게 공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게 이런 것도 공부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내려놔요? 이게 공부야. 이녀가 조건으로 되지. 이게 공부야. 변한다는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모습 공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게 공부야? 이런 거, 이 공부를 하러 왔더니 이런 게 다 있어. 이러고 거기에 쑥 들어가면 그건 모습 공식하는 거 아니죠. 그 차이를 처음에는 느끼지도 못하고 잡아채지도 못하는 거라. 처음에는. 그게 1년도 가시는 분이 있고 3년도 가시는 분이 있고 이런데 잡아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잡아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데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라고요? 진짜 가짜 구별하는 거.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지요? 변하는 것이 가짜. 변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났다 죽었다 있다 없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는 무조건 가짜야. 가짜야.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해서 내려놓고 하는 것이 공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면 경전을 봐도 통할 것이고 조사우록을 봐도 통할 것이고 통할 것입니다. 아마 어디 가서 법문을 들어도 통할 것이고 또 어디 가서 법문을 들어도 아 저분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시구나. 또 이분은 또 저렇게 법문을 하시구나. 그러니까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습공식을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말하자면 성품짜리를 자꾸 드러내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품짜리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머물지 않아야 되거든. 간단하게. 머물지 않아야 되거든.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되거든. 가짜인 거 알아야 돼. 가짜인 거 알아야 머물지를 않지. 가짜인 거 모르면 자꾸 머물죠. 근데 말은 되게 쉬워, 이게. 근데 한영희 보살님 답하라면 잘 못하겠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공부가 딱 자기 길을 찾아서 갈 거 아니냐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냐? 변하는 거. 그럼 변하는 걸 자세히 관찰을 해봐야 돼. 변하는 게 모습이거든요. 그럼 뭘 모습이라고 하니? 변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니? 변하는 걸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모습이냐? 이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이 모습을 걷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걷어잡고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모습공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전부 덫이라는 덫. 전부 덫. 사람 자체도 덫이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 관계가 다 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덫이에요. 사람 자체가 사람 보통 몸뚱이를 사람이라고 생각, 감정을 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덫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게 지금 여기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이 얘기 중에 백봉쌤 안 계시죠? 이 백봉쌤 얘기 아닙니까? 백봉쌤 안 계시고 인천 할머니가 안 계세요. 백봉쌤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백봉쌤 사모님은 10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손자가 지금 40 중반일 겁니다.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선생님 돌아가신 지 33년이니까 한 40 중반 50 가까이 됐겠네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태어났을 겁니다. 자녀가 또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또 많은 식구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세상 사는 것이 덫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덫이고 다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덫만 확실하게 잡아챌 수가 있으면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덫만 확실히 잡아챌 수 있으면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한영희 보살님, 네. 공부를 그 안개가 피어 있는 산이 안 보이지. 안개가 이렇게 산이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거는 안 보이고 왜 산수화 보듯이 그런 거 공부 아닙니다. 그렇게 흐리하게 하는 거 공부 아닙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고 단순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모습공식. 모습공식 왜 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짜인 줄을 확실히 알기 위해. 그렇죠. 가짜를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머물지를 않아. 머물지 않으면 바로 진짜가 드러난다. 어렵지 않잖아요. 말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가짜를 알아볼 생각을 안 한다는 데서 이게 문제가 확 생깁니다. 뭐 맨날 진짜 찾으러 다녀. 자기 앉은 자리에서 가짜만 자꾸만 가짜인 줄 아는 거. 가짜만 자꾸 가짜인 줄 알면 머물지 않거든. 이거 훈련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자꾸 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윤하거사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왜 가짜를 붙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가짜는 진짜의 작용이거든. 그 물하고 물거품이 있으면 물거품이 물이에요. 물거품이 물이라고요. 그런데 물은 안 봐, 사람들이. 물거품만 봐. 그래서 자꾸 물거품을 보고 가짜다 하게 되면 뭘 본다? 물을 보는 거죠. 물거품이 일어나는 물을 그때부터 보는 거죠. 예,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